오늘도 복장 터지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료 후원 계좌 변경 공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구독료 후원 계좌는 신협 132-108-39787입니다. 그동안 광고 수익이 한 달에 고작 몇만 원 정도 나오는 나라의 팀은 오직 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 어렵게 운영 유지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와대를 방문한 중국 왕이가 문재인을 만나기 전에 팔꿈치 악수를 사전 조율했지만 문재인이는 우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잊었는지 왕이를 보자마자 악수를 신청해 졸지에 왕이가 뻘쭘해진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은 문재인이 왕이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마치 상전을 모시는 듯해서 아주 볼썽사납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거 조선시대 사대주의가 다시금 부활한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금도를 넘어섰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책임 있는 공당의 원내대표라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부터 갖추시기를 권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준 미달의 원색적 망언이 아니라 사법정의이고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켜놓고 이 꼬라지가 국민 눈에 검찰개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을 들고 나오자 배현진 의원이 나섰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7일 자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막말이란 것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부르거나 이 판국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재인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한 것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에서의 집값 상승 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비판한 것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와 막말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논평을 통해서도 법대로, 절차대로, 입법기관의 양심대로 하자. 야당의 입장 어디에도 막말은 없다며 살려달라는 국민의 호소를 간곡히 전할 뿐이다. 제발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오라. 당파적 이기심을 거두고 국민 보시기에 염치를 아는 정상 정당으로 거듭나라고 충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110명은 27일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성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과에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성환 수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바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지만 더 이상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식물당대표로 만들지 말고 이낙연 대표 말씀대로 즉시 윤석열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힐난했습니다. 추미애 총장 직무 폐지에 대한 전국 고검장들이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은 쏙 빠졌지요. 26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선 추미애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넣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성명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대 의사뿐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강한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권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성윤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가 전날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가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미애가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합니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 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가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PC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미애가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다리 짚고 똥볼 쳤다라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됩니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 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검찰 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정수 과장과 오미경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정수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재철 국장이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정수 과장과 오미경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조선일보 기자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 씨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도 허정수 과장 또는 오미경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 비밀 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찰 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미애는 감찰부의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비의 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추미애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징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결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법무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우정 실장은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결재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핵심 간부인 기획조정실장 결재가 공란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 폐지시키기 위해 중간 라인 결재 과정도 다 생략하고 건너뛰어야 할 만큼의 급박한 속사정이 무엇 때문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진중권 씨는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 제거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이라며 지금 저들이 추미애를 앞세워 하는 일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써먹는 것, 즉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절차가 다 무너졌죠? 증거도 없는 혐의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감찰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부터 열죠? 선고 공판부터 한 다음에 재판 날짜를 잡는 시기죠. 심지어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찰위의 규정도 바꾸었다고 합니다. 감찰위를 거친다를 감찰위를 거칠 수 있다로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추미애와 윤석열 둘 다 물러나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러니 이를 두 개의 인간의 사적 감정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일부이라며 어차피 윤석열 해임한 다음에 추미애는 교체될 겁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이미 토끼 잡았는데 똘끼 부리는 개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료값만 들지라며 윤석열 총장 해임 후 추미애 경질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걸까요? 서울대 재학 졸업생 전용 포털 스누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풍자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익명 게시글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무려 13가지 사유를 들며 박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글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잘났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시켜서 허튼 짓 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에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